2021년 주시 녹십자 주가를 움직인 것은 코로나19 백신이었습니다. 주시 녹십자가 백신을 생산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하지만 현재는 별다른 소식 없이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은철 주시 녹십자 대표이사 사장이 2022년에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시 녹십자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관한 기대감은 국내와 국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를 보면 주시 녹십자는 직접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백신 생산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한미약품 ST팜과 함께 K-mRNA 컨소시엄을 꾸렸는데요. 이 컨소시엄의 목적은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을 개발해 생산하는 겁니다. 백신 개발을 맡은 ST팜은 2021년 12월까지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1상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하고 2022년 상반기 안에 임상 이상을 마쳐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을 획득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주시 녹십자가 컨소시엄에서 하는 일은 백신 완제품 생산입니다. 컨소시엄은 2022년까지 백신 1억 도즈 분량을 확보한다는 게 목적인데 이 1억 도즈를 주시 녹십자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주시 녹십자는 현재 연간 10억 도즈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완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생산 능력은 충분하겠죠. 백신을 살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컨소시엄 쪽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백신 개발이 끝나서 양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와 구매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시 녹십자는 이 사업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2020년 주시 녹십자가 전염병 대응 혁신연합과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협약을 맺었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당시 주시 녹십자는 백신 5억 도즈에 대한 완제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도즈당 1에서 3달러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했죠. 국내 사업에도 비슷한 계산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주시 녹십자는 2022년 컨소시엄을 통해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수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2020년 주시 녹십자 영업이익보다 몇 배나 많은 수준이죠. 물론 사업 규모의 차이가 있고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수익 분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주시 녹십자가 2022년에 전염병 대응 혁신연합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물량을 받을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주시 녹십자는 지난해 10월 전염병 대응 혁신연합과 백신 5억 도즈 생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백신 생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염병 대응 혁신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백신들이 차례대로 임상을 거치면서 상업화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개발 중단된 백신을 제외하면 12종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노바백스도 최근 해외에서 승인됐죠. 당초 2021년 안에 백신 20억 도즈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약 4억 도즈를 공급하는 데 그쳐서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22년 백신 생산이 중요해진 거죠. 물론 주시 녹십자가 다른 제약사와 직접 백신 위탁 생산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들어 러시아 백신 코비박, 얀센 백신 등의 위탁 생산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중요하지만 주시 녹십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힘써야겠죠. 허은철 사장은 특히 희귀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시 녹십자는 최근 유럽에서 중증형 헌터 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2021년 초 일본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았죠. 헌터 증후군은 정신지체, 뇌수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키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시 녹십자는 2012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헌터 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를 선보였는데요. 지속해서 판매 실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헌터라제 ICV는 이런 헌터라제의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인 제품입니다. 약물을 직접 머리의 뇌실에 투여해서 증상이 더 심한 중증형 헌터 증후군도 치료할 수 있게 한 거죠.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출시될 때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시 녹십자는 앞서 8월에는 중국에서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F의 품목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혈우병은 한번 발생한 출혈이 잘 안 멈추는 희귀병인데요. 원인이 되는 유전자에 따라 A형, B형, C형 등으로 나뉩니다. A형 혈우병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죠. 특히 중국은 혈우병 치료제 시장이 2028년 4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 시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 사장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와 협력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공략함으로써 코로나19와 상관없는 분야를 통해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녹십자 주가는 2022년 들어 실적과 별개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과 치료제 개발에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식녹십자 주가는 2021년 1월까지만 해도 40만원을 넘었고 한때는 50만원대에 이르러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 기준으로는 20만원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건데요. 중간중간에 백신 위탁 생산설이 새로 제기될 때마다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된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3분기 주식녹십자 매출은 4,6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인 71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관련주로 주식녹십자의 기대감이 높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주식녹십자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상용화를 포기했습니다. 식약처의 자문 절차에서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주식녹십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치료제와 비교하면 사용처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치료제 무상 공급을 약속했던 허은철 사장은 머쓱해진 셈입니다. 주식녹십자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도 당초 2021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이 지연되면서 당장은 회사 실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녹십자의 기존 사업들은 코로나19 쟁점과 상관없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과 혈액제제 부문에 시선이 쏠립니다. 주식녹십자는 국내 독감 백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MSD와 백신 공동 판매 계약이 끝난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메웠습니다. MSD의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등의 공동 판매가 2020년 말 끝났죠. 하지만 주식녹십자의 백신 매출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2020년 백신 제재 매출이 3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3분기에 이미 매출 2,7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주요 경쟁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독감 백신 생산을 중단하면서 주식녹십자가 수혜를 본 거죠. 한 증권연구원은 MSD와 유통계약이 끝난 영향을 제외하면 주식녹십자의 백신 제재 사업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쟁사의 부재와 코로나19에 따른 트윈데믹에 대한 접종 수요가 독감 백신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주식녹십자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혈액제제 부문은 특히 2022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혈액제제 중 하나인 면역 글로불린 제제의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녹십자는 2015년 순도 5% 제품을 앞세워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미비 등으로 허가에 차질이 발생하자 현재는 농도를 더 높인 10% 제품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도 10% 제품이 수요가 더 많다고 하네요. 2022년 초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하반기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연구원은 현재 혈액제제의 글로벌 공급 부족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식녹십자가 국내 혈액제제 시장의 80%를 이미 점유하고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품목 허가가 승인된 다음에는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 면역 글로불린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약 9조 원에 이릅니다. 면역 글로불린 가격도 국내보다 4배가량 높다고 하죠. 허 사장이 여러 해 동안 미국에서 면역 글로불린 출시에 공을 들이는 까닭입니다. 허은철 사장은 주식녹십자 그룹 오너일가 가운데 연구개발 전문가로서 핵심 계열사인 주식녹십자를 맡고 있습니다. 허은철 사장은 허영섭 선대녹십자 회장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98년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2004년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후 주식녹십자 부설 연구기관인 모감생명공학연구소의 기획관리실장을 맡아 연구개발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뒤이어 2006년 주신옥십자 연구개발기획실로 옮겼고 2009년에는 주신옥십자 최고기술 책임자 부사장에 오르는 등 연구개발 위주로 실무를 익혔습니다. 2015년부터는 조순태 부회장과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주신옥십자의 전반적 경영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주신옥십자의 단독대표에 올랐습니다. 2018년 8월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전문조직 R&D를 출범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글로벌 제약사 GSK에서 일한 정재욱 박사를 오감생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영입했죠. 정재욱 박사는 2021년 10월 주신옥십자의 R&D 본부장으로 이동했는데요. 향후 신약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은철 사장은 연구개발 전문가인 만큼 주신옥십자의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